백 교수님,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부인 김정숙 씨에 대한 여러 가지 관련 수사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중에 이제 핵심은 뭐 정치적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주지검에서 수사해 온 것은 사위 서창호 씨, 전 사위가 되겠습니다. 전 사위죠. 다혜 씨, 문다혜 씨 그 전 남편. 전 남편이 되겠죠. 그 남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돈 거래가 포착이 돼갖고 그것이 지금 문다혜 수사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거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니까 특활비 수사까지 지금 번지고 있으면서 이번에 중앙지검에서 곧 인사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으로 자신이 같이 근무했던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아주 잘했던 성남시청에 있었던 검사, 전주지청에 있었던 월요일날 발령이 납니다. 지검에 있었던 검사 다 이 중앙지검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완전히 확 뒤집어 수사를 벌이겠다, 탈탈 털겠다, 뭐 이런 각오인 것 같은데, 탈탈 털는다기보다도 이제 명백하게 의혹을 밝혀내겠다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얘기죠. 탈탈 털어야 명백하게 밝혀질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속된 용어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피의자라든가 범죄 수사를 할 때 탈탈 턴다는 것은 아주 그냥 먼지털이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수사를 해버리겠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오늘 또 일부 언론에서 나온 얘기는 문다혜 씨와 당시 사위 서모 씨가 2018년에 태국으로 갑자기 이주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경호처가 개입이 됐고, 그때 경호처장을 한 주영훈 경호처장이 전 경호처장이죠. 소환 조사가 됐다. 그래서 거기 가서 중대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제 그게 2018년 그 일어났던 사건인데, 그 타이 이스타젯의 전 사위죠, 서모 씨가 사실은 그 타이 이스타젯 때 취업을 이사로 이제 했거든요. 전무이사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태국 방콕으로 이제 그 갔었던데, 그때는 이혼하기 전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다혜 씨가 갔었는데, 지금 언론 보도 같은 걸 보면은 그 경호처의 경호원들 명의로 돈이 수천만 원씩 거래된 게 나오거든요. 이 나온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영훈 경호처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 주영훈 경호처장의 진술이 어떤 거냐면, 문다혜 씨 가족이 태국 방콕으로 이사 가는데 사실은 윗선에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안 나오지만, 어찌됐든 이상직 전 의원이 이제 여기서 대두가 됩니다. 소위 말하면 2018년 이 3월 달에 그 타이 이스타젯, 소위 이상직 그 이스타 항공의 이제 나중에 그 회장 아니겠습니까? 대표.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전 사위,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가 이제 전무이사로 취업을 했는데, 이 시점이 바로 2018년 7월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소 기업 그 이사장, 여기 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한 게 2018년 3월이에요. 이상직 전 의원이. 그래서 그 대가로 결국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을 시킨 게 아닌가. 그게 7월이더구만. 네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7월이고 3월 달에 이상직 의원이 그 공공기관에 이사장으로 취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대가성이 아니냐,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형태가 보면 상당히 요주에서 볼 일이 있는 게, 사실 주영훈 경호처장이 윗선에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했다고 하는 부분이, 윗선이 누구겠습니까? 두 사람 아니겠습니까? 경호처장 윗선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 문재인이든가 아니면 하나는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한테는 안 하죠. 경호실장이니까 같은 실장급이니까 하면은 대통령이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부인 김정숙한테 직접 보고를 했겠죠. 직접 보고를 했겠죠. 하지만 이제 비서실장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윗선에 보고했다고 하는 부분은 몇 사람으로 이제 그 압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전력투구 수사를 해서 그 의혹을 밝혀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경호원과도 돈 거래한 게 그동안 보도가 돼가지고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6,600만 원을 이렇게 경호원 이름으로 해서 송금을 한 걸로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 사는데 들어갔다, 뭐 이런 보도 아니겠습니까? 6,600만 원이면은 그 당시 아주 후하게 쳐가지고
사이 서창호 씨한테 월급 800만 원 그리고 주거 생활비로 350을 주었으니까 아무리 아껴도 6,600원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본인이 남편 돈을 아껴서 집 사는데 보탰다고 하면 아무 뭐 문제가 될 게 없고 그걸 왜 경호원 계좌에다 넣어갖고 할 이유도 없잖아. 그냥 보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떳떳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호원 계좌를 이용한 이 입출금이나 송금 내역에 대해서도 좀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현재 밝혀진 건 혐의가 이고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지만 이제 유추라든가 어떤 추정을 해보면 이게 정상적인 동거래는 아니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직거래를 해도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경호관이나 경호원의 이 계좌를 이용했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모르게 이게 부정한 돈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이 드는 대목이죠. 예. 또 하나는 검찰에서는 현지 부동산 중개인 A씨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했다. 그러니까 이 A씨가 태국 현지에 부동산 중개인 이주할 때 모든 것을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이상직 이사장이 취업한 그 진흥공단 이사장 직원이라는 거 아니십니까? 파견 직원. 중진공 동남아센터 직원이 그 중개인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죠. 중개인하고 중소기업 진흥공단 직원이. 그때도 한번 보도가 됐었어요. 이 중진공 직원이 뭐 집 알아보라고 하고 뭐 중개인이라든가 그쪽 사람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살만한 집 구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현지 부동산 중개 그런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 아주 내밀한 상황을 다 잘 아는 거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이런까지 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사람도 소환 조사를 한 거 보면은 문재인 특히 태국 이주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문다혜 씨의 돈거래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아주 깊숙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김정숙 씨의 타지마할 관광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타지마할 관광은 어느 정도 국비라든가 이 예비비로 들어갔지만 샤넬 옷값이라든가 엄청나게 옷만 해도 뭐 178벌인가 이렇게 되고 구두만 해도 뭐 수십 컬레 뭐 몇백 컬레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돈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 관봉권 갖다 팍팍팍 썼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돈. 그게 특활비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편치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이재명 조국 불러가지고 빨리 성과를 내세요 하고 다그친 건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가족을 향한 수사가 오게 되면은 정말 그 심적으로 불편하죠. 불편하고 또 언론에 지금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가 그 상당히 좀 훼손될 소지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사랑하는 딸, 자식들, 그 다음에 부인, 가장 직계 가족들에 대한 이 수사는 정말 불편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박연차라든가 이런 분들에 태광실업 전 회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관련해 가지고 뭐 100만 달러 뭐 의혹이라든가 이런 부분 뭐 심지어 뭐 회자가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근거가 없다라고 했지만 뭐 논두렁 그 외국 브랜드 유명 고가 시계 뭐 얘기도 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대검에서 수사를 받고 나와서 사실은 가족 보호 차원의 어떤 극단적인 그런 그 선택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수사는 가장으로서 정말 힘든 수사이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편할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그 자체에 무슨 문제만 있었다고 한다면은 불편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 시켜주고 전주에 공천 주고 이런 것들이 연계되는 이제 서창호 씨라든가 문다혜의 태국 이주 이것과의 뭔가 연계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2018년 3월 달에 이제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제 그 취임을 이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해 7월 달에 그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업을 또 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보면 또 전주에 그 당시 여권의 국회의원 후보로 또 내세워서 다시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아마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게 진실인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 어떤 대가성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이 드러나면은 이건 뇌물죄 내지는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야. 굉장히 그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는 범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직함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직함을 준 대가로 가족이 회사에 취업을 했다라고 하면, 특혜를 받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죄를 또 뭐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네. 제목이 한두 가지가 아닐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네네. 예, 뭐 수사를 많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도 논할 수 있고,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안이 뭐 5억이 넘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 뭐 정말 그 큰 상당히 처벌 규정이 큰 부분이 이제 될 수가 있다. 뭐 사실은 이제 그 청탁금지법에서 지금 이게 그 수사 결과를 봐야 되지만 사실 제명으로 보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 그런 범죄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서도 지금 특히 문다혜 씨의 태국 이주와 관련해서 이 홍정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 주영훈 경호처장 전 경호처장, 이런 사람들, 거기에다가 조현옥 전 인사수석 다 불러서 수사를 할 정도면은 이게 검찰로서도 간단한 사건이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비중이 있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예, 검찰에서 이제 이런 그 유력한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소환 조사를 할 때는 어떤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근거를 퍼즐 맞추기 식으로 입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환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 수사에 이제 그 경우의 수라는 게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이 성과가 나오는 그런 단초가 되는 수사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이 수사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본인이 어떤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이 뒤집었을 가능성이 이제 많지 않거든요, 요즘은.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진실을 밝히게 되면은 이게 퍼즐 맞추기 식으로 해서 완성이 됐을 때 이 칼끝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굉장히 지금 그 관심으로 떠오르는 그런 지금 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사에 미온적이었던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에 힘을 좀 잃고 네. 뭐 이제 임기가 9월이니까 얼마 안 되는 뭐 상황에다가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금 맹렬히 지금 이창수 의혹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는 대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렇습니다. 그 비중 있는 사건을 모두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결과가 상당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문재인 이 두 분에 대한 수사가 중앙지검에서 아주 가열차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결과가 진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그런 수사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